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즉 미국 돈으로 한국 등의 부정선거를 도왔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맞춰서 미 법무부는 즉시 미국 내에서 조치에 들어갔는데, 자, 이런 것들이 미국 돈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도왔다,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미국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한국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EU 세이프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자, EU 세이프가 뭐냐 하면은 EU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그 기금으로 안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장기 저리, 초장기 초저리. 그래서 캐나다는 EU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U CF에 공식 가입해서 미국하고 좀 등거리 외교를 좀 해라 뭐 이거죠. 그러면 EU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독일이 계속 러브콜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EU의 자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그래서 지금 그리펜 전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F-35 안 하고 F-35를 88대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거 반토막 내고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도 우리 한국제 잠수함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총 사업비가 한 8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그 잠수함 비용도 유럽 돈으로 하면은 폴란드처럼 유럽 잠수함, 독일제 잠수함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잠수함 구매에 EU 대출 사용이 가능해서 한국 수출에 먹구름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자,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차세대 전투기, 잠수함 구매에 EU 대출금 사용 가능해졌다. 네, 폴란드가 저 돈으로 잠수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웨덴 잠수함 샀죠. 그런데 이 캐나다는 독일이 계속 러브콜해서 저 EUCF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지금 캐나다의 212CD형 이 잠수함을 계속 제한 중에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제 잠수함 안 하고 독일의 212CD형 80조 원어치, 총 수명 주기 비용 80조 원입니다. 그거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하마스와 충돌해 5명의 이스라엘군이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라파, 그러니까 이집트와의 국경 검문소 지역이죠. 거기에 땅굴이 있었고 그 땅굴 속에 하마스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군 향해서 총을 쐈답니다. 그래서 이 교전이 벌어졌고 5명의 이스라엘군이 중태가 됐는데, 중태라는 것은 이제 곧 죽을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있는 대도시 칸 유니스를 보복 공습을 때려버렸고, 쌍방은 서로 간의 휴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니들이 먼저 공격했어, 그리고 무장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은 지속적으로 휴전 협정을 위반 중이야, 이렇게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샤히드 136 장거리 자폭 드론을 모방한 루카스 드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작전 부대를 창설해서 중동 지역에 첫 배치했다. 어디에 배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단 이란을 상대로 하는 부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게란2, 그 게란2의 원형인 샤헤드 136 이란제죠.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점은 뭐냐? 여기에 있는 이 기수 부분, 요걸 이제 바꿔서 자폭형 또는 정찰형 뭐 이런 걸로 바꾸어 낄 수 있다. 또 전자전 모드 이런 걸로 바꿔 낄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겠죠. 이 게란2 샤헤드 136을 뺏겨서 신속하게 만들어서 부대까지 창설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자기네들 이거 처음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네들 무기를 뺏긴 루카스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당하게 됐네요. 이란은. 네,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폴란드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고 여기에 당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이거 공산당은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 공산주의 범죄 미화 정당은 설 자리가 없다 라며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리는 아주 올바른 판결을 했다라는 건데, 저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곳인데 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하는 이 아동 납치에 대한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등장해서 러시아는 납치한 이 우크라이나 아동 일부를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자, 이 사람이 뭐 이 사진은 지금 그 어린이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해서 그 중에 일부를 북한으로도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북한에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가서 뭐 할까? 왜 북한은 그들을 일부러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우크라이나 어린이 같으면 이제 크면 이제 백인 남성이 되는 거죠. 또 백인 남성 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무너뜨린다 하는 그런 선전 영상 만드는 그 남자 배우 역할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아동 관련 범죄죠. 네, 이런 짓을 러시아와 북한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는 이 모든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즉각 석방하라라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통과됐어요. 찬성은 91표, 반대는 12표, 기권이 57표. 자, 그래서 누가 도대체 반대했나 봤습니다. 자, 빨간색이 반대입니다. 벨라루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아프리카 나라죠. 쿠바, 그리고 북한, 역시 북한 안 빠지죠. 그리고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란, 네, 뭐 북한하고 동맹이죠. 그리고 말리, 네, 말리, 중부 아프리카 큰 나라죠. 그리고 니카라구아, 네, 중미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니제르, 아프리카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수단, 이렇게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빨리 소환시켜라 라는데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권표가 있는데 노란색들 중국을 비롯해서 이 뭐 쿠웨이트,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기권을 했습니다. 네, 아무리 친미 국가라도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국가니까 뭐 나 그거는 몰라 하고 이제 기권을 눌렀나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래도 찬성을 눌렀습니다. 다행입니다.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모스크바 회담 결렬 이후에 원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는데 예정된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냥 미국으로 갔답니다. 왜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안을 가지고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그 안을 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러시아는 싫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왜 싫다?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집중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뒤섞여서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판스크, 여기는 이제 하르키우주죠. 쿠판스크 중심부에서 적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뿐만 아니라 척 파러 그리고 뭐 또 중립적인 이런 그 보도를 해오는 각종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이 비슷한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쿠판스크 중심부에서 이렇게 러시아군을 많이 몰아낸 상황을 거의 뭐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러시아군이 이 지도에 따르면 이렇게 하르키우의 쿠판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도네츠크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시가지에서 하느라 난장판이다. 이런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24시간 동안 210표의 교전을 했다. 어제보다 교전이 20표 늘었죠. 러시아군 사상자는 1140명, 어제보다 60명 줄었습니다. 전차 세대, 장갑차 세대 격파, 야포, 어제는 3문이었는데 오늘은 29문 파괴의 전과를 올렸다. 라는 발표를 했고,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왜 민주 참칭 세력들은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도록 강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우세주에서만 벌어지는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밋 제이 딜런 법무부 시민권 담당 차관보가 현지 시각 12월 3일 밝혔습니다.
딜런 차관보는 우파 성향 저스트 더 뉴스의 노 노이즈 TV쇼에 출연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선거가 부실하게 치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인 것이다. 버그가 아니라 현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딜런 차관보는 민주당 통치하에 있는 주에서는 죽은 사람은 물론 시민권이 없는 자들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딜런 차관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방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주의 유권자 명부 정리 의무도 포함되며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런 차관보는 법무부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뉴멕시코, 워싱턴, 버몬트주를 상대로 한 소송 및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0만 명의 불법 유권자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소 26개 주에서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고 당일 현장 투표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유권자 명부 정리에 따라 남북전쟁 때 인물이나 메이플라워호 상륙 때부터 존재해온 유령 유권자들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한 직후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했던 게시물에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국가로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51%대 49% 득표율이 각 선거에서 반복되는 것은 부정선거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캐나다, 브라질, 호주, 콩고, 한국 등 100여 개국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써서 선거 조작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선거를 조작하고 표를 세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글로벌 부정선거 척결 목표를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방증인데요. 부디 이 움직임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까지 와닿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게 한국까지 이 물결이 파장이 몰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Just the News라는 곳에서 이렇게 법무부의 시민권 담당 차관보가 출연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제목은 선거 공정성 강화해서 미 법무부가 절반 이상의 미국주에서 유권자 명부 강제 정리를 추진한다 라는 뉴스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시민권 담당 차관보는 뭐라고 했냐? 민주당 지지주에서 선거가 부실하게 치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인 것이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현상이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일된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주에서는 통일된 모습이다. 부정선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민주당 통치 하에 있는 주에서는 죽은 사람도 비시민권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부정선거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민주당 강세 지역이 바로 이 파란색들입니다.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북쪽부터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그 옆에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많이 살고 있는 4개 주가 다 민주당 강세주죠.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의 뉴멕시코주, 아마 멕시코 사람들 많이 와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지역, 네, 그리고 북부 지역의 공업 지역,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 주의 공통점이 선거인 명부에 죽은 사람 등등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법을 만들어서 이 선거하는 날 이 선관위에서 나온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줄 서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같으면 신분증을 내죠. 신분증 내서 저 신인균입니다 하면 신분증 보고 얼굴 안 보고 오케이 하고 이제 사인하라 그러고 출력해서 용지 주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는 신분증 내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잡혀가요.
그리고 신분증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부정선거 대놓고 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우편 투표할 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이 법무부에서 하는 말이 일단 선거인명부에 가짜 선거인, 유령 선거인들 다 정리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우편 투표 없이 당일 투표하도록 하겠다. 왜? 우편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니까 그 우편 투표는 우리로 치면 네, 사전선거가 되겠죠. 부재자 선거, 사전선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사전선거 할 때의는 선거인명부를 안 만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신인균이가 사전선거 기간 중에 경남 양산에서 투표하지 않고 저기 서울에 가서 투표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경남 양산에서 사전선거 투표하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사전선거 하는 사람들 중에 즉 관내자 투표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그 선거인 명부 그거 사전선거 할 때부터 펴놓고 대조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거를. 그것만 하면 이렇게 논란이 적을 텐데 그걸 강조하겠다 이겁니다. 자, 얼마나 이 선거인 명부의 유령 그 선거인이 문제냐. 미국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 근처죠. 1700세 투표자가 나왔다. 1700세.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이 2000년대인데 1700세 같으면 서기 300년대 아닙니까? 서기 30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예요. 고구려 시대. 이 아메리카의 이 원주민 외에는 뭐 존재하지도 않을 시대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고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메이플라워 그 미국에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그 시기 남북전쟁 시기 뭐 100살 넘은 사람 뭐 셀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투표인 명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없애야 되죠. 또 LA 카운티 인구가 980만 명인데 요거 2020년 기사입니다. 160만 명이 유령 유권자다. 160만 명. 980만 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가 980만 명이면 투표 건수는 그만큼 안 되겠죠. 왜? 어린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160만 명이 유령 유권자다. 이건 뭐냐? 죽은 사람도 갖다 놓고 그리고 선거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 아닌 사람도 막 집어넣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민주당 투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명부 정리해라 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이유는 뭐냐? 대놓고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게시물을 트루스 소셜에 공유해서 올렸어요. 이 게시물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기, 2020년 부정선거, 티나 피터스, 선거 이상 현상, 증인, 우편 투표,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표기가 조작되는 방식. 어떤 이유에서인지 51%대 49%가 가장 흔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왜 보통 그 숫자가 나오는지 아나? 선거 조작 프로그램 세팅 값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납세자의 돈을 써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USAID 그 기금으로 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콩고 등 100개국 이상이 포함된다. 미국과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고 표를 세는 나쁜 행위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 네, 한국이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자 여기 보면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원문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한국, 콩고. 100개국 이상이 포함된다고 하고는 5개국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적었는데 여기 한국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부정선거 국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부정선거 국가 한국. 그런데 미국 납세자의 돈을 써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례. 그 말은 뭐냐? USAID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선거 프로그램 만들고 뭐 기계 만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부정선거 여기에 미국 돈이 들어왔으니까 미국이 우리 돈 어떻게 썼어? 수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법적 조치 끝내고 나서 반드시 우리 한국도 조사해 주길 바라고. 자, 이렇게 미국 민주당의 부정선거는 한국 민주당이라고 다르냐? 아니죠. 똑같아요. 한 집에 16명이다. 민주당 유령당원 의혹 확산. 전남 지역 언론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와, 신안 정말 문제죠. 제가 얼마 전에 염전에서 노예 학대 뭐 이런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신안 지역의 한 섬에 한 집에 16명이 유권자가 있더라. 그 신안 지역에 염전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목포에 살고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런데 한 집에 16명이 있더라. 유령당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정당은 부정에 아주 그냥 DNA에 그냥 박혀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획득해. 라는 게 그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페어플레이 이런 거 없어. 무조건 권력을 쟁취해. 이런 거다. 거기다가 또 공통점이 또 더 있죠. 성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아주 심각한 게 민주라는 탈을 쓴 자들이다. 라는 게 동서양의 공통점이다. 자, 그래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영원히 새벽이 안 올 것 같나. 자, 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시죠. 이런 분들 억지로 잡아 가두려고 하고 해도 구속영장 기각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스타트를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